그 책 서두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변화에서 막 이게 일부였고, 2부는 주택 투자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저는 얘기는 누차 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재건축 투자, 뭐 이런 초고층 투자, 주상복합 이런 것들을 이미 한꺼풀씩 다 하고 지나갔던 것들도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주상복합이 2000년도 들어오면서 90년대 후반이죠. IMF를 겪고 나서 IMF가 시작되는 시점과 끝에 그런 시점에 타워팰리스가 입주를 했어요. 타워팰 1, 2, 3차가 2000년대 초반까지 입주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타워팰리스 대단했죠. 그 부자들이 사는 아주 그 고가의 아주 그 수준 높은 이런 이제 주택이다라고 마케팅을 해서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 선진국들의 도심에 가면 이런 주상복합 문화가 있다라고 해서 고급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년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상복합이 시들해졌어요. 왜냐? 재건축이 돈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강남 개발하고 70년대, 80년대 이 그 지어진 아파트들, 그 저층, 저밀도 아파트들이죠. 5층짜리 그 헬리오시티 같이 시형 아파트, 지금 그 엘스죠, 잠실에 있는 그 잠실 주공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들, 최근에 이제 개포 주공도 있고 반포 일주구도 있네요. 그런 아파트들이 30년 차, 40년 차가 돼서 재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재건축 아파트 했으면 대박 나는 조건이었어요. 왜냐? 용적률도 낮고, 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000년대 초반이죠. 뭐 금융위기가 오긴 했지만 2010년도 초중반, 뭐 2000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그 주택 가격이 계속 우상향 가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13년, 2015년까지는 정체되어 있는 시기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19년부터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재건축 시장의 그 호황을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걸 이제 기억을 해요. 왜? 재건축을 하니까 돈이 되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건설회사를 다닐 때, 삼성이죠. 삼성에서 건설회사 다닐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수님도 그러셨고요. 대학교 교수님도. 자, 저기 저층 그 저밀도죠.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들은 먼저 개발해서 돈이 될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그 중층, 그 고밀도 지역의 아파트들은 다시 한번 변화를 겪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딱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 공사비도 오르고 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도 사실은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아직도 그거를 부여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그 압구정 아파트를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지금 압구정 재건축을 시작해도 10년, 15년이 걸릴 텐데 저 50억짜리 아파트를 들고 왜 10년, 15년을 기다리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투자 수익률로만 따지보면 내가 이 부동산을 들고 있으면서 가지고 그 낼 수 있는 수익률이 분명히 그 저희가 아까 MZ 세대들한테 말했듯이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배당 이렇게 받는 뭐 S&P 500인가요? 이런 주식 그 수익률보다 훨씬 낮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재건축 아파트죠, 부동산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으신가 봐요.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일단 팔고 나면 못 삽니다 라는 얘기도 하시고, 또 재건축을 이렇게 이제 그 뭐 퀄리티죠. 퀄리티 있는 압구정이나 이런 반포나 또 용산 뭐 이런 지역들은 계속 오를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 말씀도 드렸어요. 100억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을까요? 라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주택 투자에 대한 그 트렌드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도 이제는 좀 바꾸셔야 됩니다. 얘기는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 투자자분들 포함해서 그 이제 그 유튜브를 제가 한 2년 21년인가 21년 그 연말에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도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재건축이 이제 돈은 되진 않습니다. 신중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고 유명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분은 귀담아 들으시겠지만 참고는 하실 수 있죠. 이제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작년 22년 23년부터 이제 전문가분들이 그 얘기예요. 왜? 공사비가 오르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진작 벌어졌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지방이죠. 지방 재건축 가면 5층짜리 아직도 그 낮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 서울에 강남에 이런 그 5층짜리 낮은 용적률 저밀도 지역의 재건축 물건들이 지방에 아직도 수두룩합니다. 주공 아파트 지었던 것들. 그런데 그 아파트들은 그 시세가 가격이 비싸질 않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 가격들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제가 지방 가면 건물을 높게 지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워낙 땅값이 싸니까 그냥 낮게 쫙 깔으면 그 오히려 그게 더 사업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굳이 그 인구도 별로 없고 아파트 가격도 비싸지 않은데 고층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면 그 신탄진 넘어오면서 한국타워 옆에 있죠. 옆에 있는 그쪽에 보면 한 40층이 넘는 고층 그 아파트가 있죠. 저는 그 아파트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해요. 아니 저 아파트는 나중에 한 20년 30년 있으면 저 재건축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타워팰리스는 할 수 있습니다. 타워팰리스는 왜냐면 서울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그 살고 있는 아파트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입지의 문제이기도 환경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재건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방에 지금 15층 이상 뭐 20층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들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 투자에 대한 트렌드도 좀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글쎄요, 그 조금 연세가 있으시는 고령이신 분들은 아직도 본인의 생각이 바뀌시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래도 아파트는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오르죠. 올라야죠. 왜냐하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구조 자체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금융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서 문제가 좀 생겨요. 예를 들면 그 23년에 보셨잖아요. 22년, 23년 1분기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50% 떨어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융부실부터 생깁니다. 금융위기 온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여러분들 그 담보대출 몇 프로 받으세요? 50% 받으시잖아요. 거기에 담보대출하고 상관없이 신용대출도 막 끌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택가격이 30%에서 50% 빠진다? 말 그대로 탈탈 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30% 40%만 빠져도 내 자산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30%? 저는 30%가 마지노선 같아요. 기존에 대출 받으셨던 분들이 있고 국민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저는 한 30% 정도가 그 마지노선이다라고 보여요.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IMF 보셨잖아요. IMF 때 한 50% 빠지면 다 파산합니다. 예, 뭐 개인 파산만 문제가 아니고 금융권도 부실이 생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일반인 분들 어떤 분들은 막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폭락합니다. 뭐 20, 30%, 50% 폭락하면 이러시는데 저는 구조적으로 그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이 오르지도 또 급격하게 오르지도 못하지만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그 폭락하는 이런 상황까지는 또 정부도
또 여러 이런 그 구조상 만들어지기도 어렵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시스템이겠죠. 우리나라 시스템이 여기까지는 이제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 주택 투자도 이제는 그 예전처럼 사놓으면 무조건 다 오르는 시대는 지났어요. 요즘에 이제 뭐 수도권 집중, 뭐 서울 집중,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긴 한데, 그 똘똘한 한 채 하다 보니까 강남 집값만 오르는 이런 부작용도 생기잖아요. 근데 강남 집값도 마냥 오르진 않을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예. 모든 입지에 다 오르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주택 투자 부분은 그 말씀 드렸어요. 한남 나인원, 그 원베일리, 이런 그 이제 요즘에 아파트 투자를 보면서 원베일리는 아직 입주한 지 2년이 안 됐어요.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 몇 개 안 되는 매물 때문에 뭐 최고가를 찍었네 어쩌네 하는데, 파시는 분 입장에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조합이셨던 분 있겠죠. 재건축 하시기 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이 매각하시는 그 정도의 매물만 나오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내년 연말 가봐야 돼요. 그래야 2년이 돼서 임차인들도 바뀌고, 또 그 이제 비과세죠? 비과세 되는 요건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매물 자체가 얼마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한남 나인원도 팔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거 전세로 시작했죠. 전세 임대 사업자로 시작해서 임대업으로 하다가 분양 전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50억이었단 말이에요. 50억이었는데 지금 100억, 뭐 120억, 뭐 연예인이 그 팔고 나갔다 오는데 그 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몇십억씩 나옵니다. 그게 못 팔아요. 그러면 저희 나인원에 살고 계신 그 저희 투자자분들 뭐라고 하시냐면, 아 이거 10년 뒤에 팔려고 하는데 아직도 5년이나 남아서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인원은 현재 대체할 만한 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냐? 대체할 만한 데가 이제 청담동 이런 데입니다. 청담동 하이엔드 그 주거시설들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좋아하시는 한강뷰 이런 데. 그런 데 투자하셔서 지금 가시는데, 분명히 차별화되고 선별적으로 그 특화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은 생기긴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투자하시는 이런 그 주택시장 트렌드는 분명히 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 책에는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보시면 주택 투자 트렌드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이 그 얼죽신이라고 말씀하셨다, 올 초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작년에 이미 이게 구축보다 신축이라는 얘기를 써놨었어요. 저 똑똑하지 않나요? 네. 이 책에 보면 그 2부에 보면 이제 제가 재건축 투자, 신축 아파트 투자, 시간에 따른 투자 방법, 뭐 구축보다 신축, 지방보다 수도권, 수도권보다 서울, 뭐 이런 내용을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제서야 나오지? 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 책들을 전문가분들은 많이 읽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책에 보면 여러분들 주택 투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을 써놨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23년에 박준현 대표는 재건축 투자를 어떻게 할지, 신축 아파트 투자, 구축보다는 신축,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투자 방법, 그 다음 지방보단 수도권, 수도권보단 서울, 이 내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빌라 투자, 빌라 투자는 재밌어요. 재개발 투자인데 이제 이런 부분, 1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뭐 이런 내용도 익혀 있고요. 2026년 이후를 좀 그 보시라는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